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수십만 개의 영상이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찾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유를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슴 한편에 무언가 걸려있는 느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잠깐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몸이 움직이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날들이 많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눈이 뜨면 감사함보다 피로가 먼저 밀려오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까 하는 생각이 커피 한 잔보다 먼저 드시는 날들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저도 한때는 새벽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막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돈이 손에 잡힐 듯 들어오는가 싶으면 어디론가 흘러나가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달에 꽤 들어왔는데 다음 달이 되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지고 아무리 아끼고 절약해도 통장 잔고가 좀처럼 쌓이지 않는 그 답답한 말이에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자리인가 싶은 그 느낌, 그것이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이 길을 걷고 사람들의 집과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가족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드신 적 없으세요? 함께 밥을 먹는 자리가 줄어들고 자식은 자기 방에만 있고 배우자와 나누는 말이 몇 마디 되지 않는 저녁들이 쌓여가는 그 고독한 말이에요.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 왜 이리 쓸쓸한가 하는 그 감정집 구조와 기운이 가족 사이의 온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이유 중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40여 년 전 처음 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 스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운은 하늘에서만 오지 않는다. 발 딛고 사는 땅에서도 오고 머리를 누이는 공간에서도 온다. 그 말이 처음에는 추상적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지내며 수천 가정을 보아오면서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의 층수가 왜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집안의 어떤 구조와 습관이 복을 막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2026년 병원년에 맞춰 재물 기운을 지키는 500원짜리 동전 비방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입니다. 돈은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물건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자리를 떠나시면 왜 우리 집이 복을 막고 있었는지 영영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수천 가정의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속에 단독주택도 있었고 도심의 빌라도 있었고 요즘처럼 많아진 고층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처음 아파트 문화가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왔을 때 솔직히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땅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걱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층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층수를 들으시고 당장 이사를 가야 한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사는 공간이 나의 기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그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층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층부터 3층입니다. 땅과 가장 가까운 층들이죠. 혹시 2층에 사시는 분 계세요? 절대 나쁜 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2층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강합니다. 특히 지하수맥이 지나는 자리, 오래된 매립지, 건물 아래가 차가운 북향 땅이라면 그 온기가 더 깊어집니다. 저는 이런 집에 오래 사셨던 분들을 많이 봤는데 공통적인 증상이 있었어요.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돈도 이상하게 모이지 않는다고요. 온기가 강한 환경에서는 사람의 양기가 조금씩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조금씩 방전되듯이요. 이런 층에 사신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잎이 넓고 둥근 식물, 예를 들면 금전수나 고무나무 같은 것들을 창가 가까이 두시면 양기를 만들어 음기를 눌러줍니다. 둥근 잎은 기운을 모으는 형태입니다. 뾰족한 잎은 기운을 흩어버리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5층에서 7층입니다. 저는 2층대를 이상적인 생활층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허리쯤 되는 높이이기 때문입니다. 땅 기운도 받고 하늘 기운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적절한 중간 지점이에요. 제가 직접 살펴본 가정들 중에서도 이 층대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의 안정감을 가장 잘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재물이 한꺼번에 크게 불어나진 않더라도 쉽게 새어나가지도 않는 그런 균형 말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상대적으로 많고 잠도 잘 자고 건강도 큰 탈 없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10층에서 15층이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저는 이 구간을 혼돈의 층이라고 표현합니다. 땅 기운이 멀어졌는데 하늘 기운은 아직 완전하게 닿지 않는 어중간한 높이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이 이 층대에서 가장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나가고 계획이 잘 되다가 중간에 어긋나고 하려는 일이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이 층대에 사시는 분들을 통해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13층은 조금 더 민감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13이라는 숫자가 불길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단순한 미신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층에서는 특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자녀가 집을 떠나는 일이 빨라지는 경우를 적잖이 보았습니다. 이 층대에 사시는 분들께는 굵은 소금을 담은 작은 그릇을 거실 창가 구석에 두시길 권합니다. 소금은 온기를 흡수하고 불안정한 에너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소금을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바꿀 때는 변기에 흘려보내세요. 그 소금이 집안에 나쁜 기운을 담고 있으니 쓰레기통이 아닌 물로 씻어 내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0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높이에서는 바람이 강해집니다. 홍수에서 바람은 기운을 흩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재물 기운이 집안의 자리를 잡기도 전에 바람에 쓸려 사라져버리는 형국이 됩니다. 저는 이런 층에 사시는 분들 중 경제적으로 큰 기복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크게 벌다가 한 번에 잃고 다시 올라가다가 또 흔들리는 그런 패턴이요. 고층에서의 화려함 뒤에 내면적인 고독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도 각자의 방에 격리된 것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이 층에 사신다면 거실에 황토색이나 아이보리 계열의 러그나 카펫을 깔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땅을 상징하는 토, 기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그 안정감이 집 안 에너지에도 반영됩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리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땅에서 태어나 땅의 기운을 받으며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기디해, 즉 땅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이것을 의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이 기운의 실제를 부정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새를 보세요.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지만 등지는 높지 않은 나뭇가지에 탑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쉬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공간은 땅 기운이 닿는 높이여야 한다는 것을요. 그 지혜는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6년 병 5년이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오행으로 화 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재물을 상징하는 금등 기운과는 상극입니다. 불이 새를 녹이듯이 화호가 강한 해에는 돈이 손에서 녹아내리듯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재수 없음이 아니라 해의 기운과 개인의 재물 기운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집안의 기운 관리가 중요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것은 토, 즉 흙의 기운입니다. 화가 토를 낳고 토가 금을 낳습니다. 불이 강한 올해 흙을 중간에 놓으면 불의 기운이 부드럽게 변환되어 금, 즉 재물 기운으로 이어집니다. 이 원리가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릴 500원 동전 비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집안에 있는 5가지 금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을 밀어내고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두려움을 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뜨거운 걸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첫 번째입니다. 현관문 정면에 거울을 두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것은 재물 기운을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튕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이고 밖에서 오는 좋은 기운이 처음 발을 들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울이 정면에 있으면 그 기운이 반사되어 다시 나가버립니다. 재물 기운만이 아닙니다. 손님이 집에 왔다가 괜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현관 거울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울은 측면이나 화장실 안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갑이나 돈을 바닥에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방에서 꺼내 바닥에 두거나 신발장 아래쪽에 두거나 소파 아래에 떨어뜨려 놓는 경우요. 풍수에서 즉 돈은 높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신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돈을 바닥에 두는 것은 재물을 낮추어 보는 것과 같고 재물신이 외면하게 됩니다. 지갑은 항상 선반 위에, 서랍 안에, 최소한 허리 높이 이상의 곳에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이것이 재물 에너지에 전하는 메시지는 작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 안이 어두우신가요? 낮에도 커튼을 치고 불을 켜지 않아 집 안이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양기는 빛을 타고 움직입니다. 집이 어두우면 운기가 쌓이고 운기가 쌓이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병이 오기 쉬워집니다. 낮 동안 최소 2~3시간은 커튼을 걷고 햇빛을 들이세요.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것이 집안에 생기를 공급하는 가장 쉽고 무료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침대 밑에 짐을 두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이불, 옷까지 잡동사니 박스들이 침대 아래 가득 채워진 집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침대 아래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쉬고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의 바닥입니다. 그 공간이 막혀 있으면 공기가 순환되지 않고 에너지가 정체됩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악몽을 자주 꾼다면 침대 밑을 한번 살펴보세요. 최대한 비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납이 필요하다면 침대 옆 서랍장을 활용하세요. 5번째입니다.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탁기와 습기가 집중되는 공간입니다. 문을 열어두면 그 기운이 집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이 자주 문제가 되거나 집안 분위기가 왠지 무겁다면 화장실 문을 닫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단순하지만 효과가 분명합니다. 이 5가지 지금 당장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500원 동전 비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40여 년 전 스승에게 배운 것이고 그 이후로 제가 직접 실천해왔고 필요한 분들께만 조용히 전해드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은 2026년이 특히 재물 기운 관리가 중요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적어두세요. 첫째, 흙으로 구워 만든 작은 그릇이나 항아리입니다. 도자기도 좋고 옹기도 좋습니다. 흙이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이나 유리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토토 기운을 담당합니다. 둘째, 흰쌀입니다. 그릇의 3분의 1 정도를 채울 양이면 됩니다. 쌀은 오래전부터 재물과 풍요를 상징해온 곡물입니다. 토 기운을 더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셋째, 500원짜리 동전 12개입니다. 12개는 1년 12달을 상징합니다. 500원 동전은 금 기운을 가진 금속입니다. 이 12개의 동전이 1년 12달 동안 재물 기운의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이렇게 하세요. 쌀을 그릇에 3분의 1 정도 채웁니다. 그 다음 12개의 동전을 쌀 위에 하나씩 세워서 꽂습니다. 누이는 것이 아니라 세워야 합니다. 안테나처럼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서 있는 모양이어야 합니다. 동전 하나하나를 꽂으면서 마음속으로 한 달 한 달을 생각하세요. 1월, 2월, 3월 12개를 다 꽂을 때까지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다 완성되면 이 그릇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부엌 찬장 안이나 현관 신발장 위쪽 선반이 좋습니다. 재물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언제 하면 가장 좋냐고 물으시면 입춘 아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새 기운이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하지만 입춘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집안이 조용한 아침에 깨끗이 씻고 정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병원년은 불기운이 강합니다. 불기운이 강하면 불기운, 즉 재물이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불은 흙을 낳고 흙은 금을 낳습니다. 흙 그릇과 쌀이 그 중간 다리가 되어줍니다. 불의 기운을 받아서 흙이 따뜻해지고 따뜻해진 흙 위에서 금, 즉 동전이 보호받고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건을 놓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전 비방이, 이 소금 그릇이, 이 식물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구입니다. 물꼬를 퍼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물이 흐르려면 마음에 막힌 것이 먼저 뚫려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짐이 무거워진다고. 무수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것을 가난하게 살라는 말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생각할수록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삽니다. 억울한 일, 서운했던 기억, 나를 배신했던 사람, 내가 상처받았던 순간들, 그것들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머물 공간이 마음 안에 없으면 집안에 아무리 좋은 풍수를 만들어도 그것이 몸에 닿기 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계셨어요. 집도 문제가 있었고 가족관계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느낀 것은 물건들의 위치나 구조보다 공기 자체에 무언가 무겁게 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래된 원망이 있었습니다. 50이 넘도록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었어요. 저는 그분께 물건을 바꾸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그 원망의 대상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것이 진심이 아니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말이 먼저 나오면 마음이 그 말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분이 반년 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가족관계도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잠을 잘 자게 됐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풍수의 효험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마음의 공간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한번 해보시겠어요? 눈을 감으시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가슴 어딘가를 뻐근하게 하는 그 얼굴이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분이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용서는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짐을 내려놓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 번의 용서가 운명을 바꾼다는 말 저는 믿습니다. 살면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층수 이야기를 했고 집안의 금기 이야기를 했고 동전 비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사는 층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층수는 조건입니다. 현관 거울도 조건입니다. 운전 12개도 조건입니다. 그것들은 물꼬를 열어주는 역할을 할 뿐 물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진짜 물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아침 뜨셨을 때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만약 그것이 걱정이었다면 내일 아침에는 딱 하나만 달리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을 30일만 하시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운명은 큰 사건 하나로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이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방향이 바뀝니다. 한 번의 감사, 한 번의 용서, 한 번의 작은 정리,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 집의 기운이 되고 몸의 기운이 되고 삶의 기운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곳이 어느 층이든 어느 방향이든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조금씩 기운을 닦는다면 그 집은 반드시 좋은 집이 됩니다.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수만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것이 풍수의 진짜 시작입니다. 옥만이 밤매훈,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 디디고 있는 그 집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복된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026년 병오년 불의 기운이 강한 이 해에 여러분의 재물이 녹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시 따뜻하게 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에 현재 사시는 층수를 남겨주시겠어요? 저도 그 층수에 맞는 기운을 담아 직접 한 분 한 분께 답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것이 이 공간을 함께 채워가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지금 걱정하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한번 전해주세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을 이 영상이 대신 전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댓글에 남겨주신 고민과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